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 제목은 양도세 회피성 증여 두 번 낼 거 한 번에 끝낸다 라는 기사인데요.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에서 7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좀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는 조금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기 2탄 해가지고 양도세 회피성 증여 두 번 낼 거 한 번에 끝낸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제목이죠. 제목이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소위 좀 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탄으로 나와 있어서 그 앞에 1탄 그리고 현재는 몇 탄까지인지 찾아봤는데 현재 3탄까지 나와 있고요. 아쉽게도 1탄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1탄을 좀 같이 찾아보고 3탄도 기회가 되면 공유해 드릴 건데, 다만 기사 입력이 7월 15일 그리고 최종 수정도 같은 날이라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시점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취득세 개정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취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를 쭉 보고 하나씩 보면은 글씨도 작고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원문은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의 출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핌에 있고요. 여기에 제 개인 의견은 약간 첨언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18년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부터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3년 연속 증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증여세율이 더 높지만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기보다는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오늘 기사의 핵심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의 시가는 20억. 실제 거래된 금액이라고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양도 차익은 8억. 그러니까 대략 12억 정도에 산 집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집을 증여를 하면 대략 6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 시가에 대해서. 물론 상대방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로 좀 해보죠. 뭐 배우자 6억 이런 거 말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양도차익 8억 정도 되는 시가 20억짜리 집을 팔면은 이때는 양도세가 3억에서 5억 4천 정도로 이렇게 크게 벌어져요. 자, 이걸 보고 좀 의아하신 분이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양도세가 2억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 이때 양도세 3억은 일반과세를 가정했을 때 3억이고요. 5억 4천은 3주택 중과,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중과인 경우에 5억 4천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숫자만 보면은 뭐가 더 유리하죠? 증여보다는 양도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숫자만 보더라도 세부담이 증여세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증여는 넘겨준 사람이 어떤 차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해당 자산을 넘기고 그 물건을 받은 사람, 수중자라고 하죠. 그 수중자가 취득세와 증여세를 다 내기 때문에 증여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설마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겠냐 라는 거죠. 7월 15일 기준입니다. 자, 반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구나 라는 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제가 링크 드릴 건데요. 세무사 그리고 주택건설정책 차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정부 생각은 증여 부담이 커서 못할 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증여로 곧바로 갈 거다. 자, 왜 그럴까? 앞서 설명한 거였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집주인, 소유주는 언젠가는 자녀 등에게 보유 부동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죠. 물론 기사를 제가 조금 더 함축한 건데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집주인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해당 집에 영원히 거주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 등에게 보유 부동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집주인이 그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나온 현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이때는 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죠? 2번 내야 되는 거죠. 양도세 1번,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세 1번.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대가 없이 물려주는 거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대가 없이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양도세는 낼 필요 없이 증여세 1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여세가 양도세보다는 좀 더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2번 내면은 총합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세 1번만 내고 증여를 하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한 세무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집주인들은 지금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되어 있다. 증여는 분명 늘어날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기사를 보면 증여 금액별 증여세 비교해가지고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계산을 해보셨네요. 증여 금액이 1억이다. 성년 자녀라면은 5천만원이 공제가 되죠. 485만원 증여세. 그리고 미성년자는 776만원. 2억이라면은 1940, 2522. 자, 10억 같은 경우에는 성년 자녀인 경우에 2억 1825만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억 1826만원.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공제되는 금액 차이가 3천만원인데 10억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6.27 대책이 나오고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부 역시 증여 취득세율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시점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다고. 7월 15일 기사라서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미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의 3.5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3억 원 이상, 이때 3억 원은 공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12%,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붙으면은 한 대략 13% 정도 되고요. 13.6인가 그럴 거예요. 기존의 3.5도 이것저것 붙으면은 4%, 즉 4%에서 13. 몇 %로 4배 정도 더 오른 거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전히 3.5% 적용합니다. 꽤 빠른 시간에 8월 증여 취득세율을 인상했죠. 그래서 8월 11일부터 취득세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딱 불과 한 달만 지난 상태에서 곧바로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사 원문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직 증여 취득세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기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거죠.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자, 증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다. 법 개정 잘못 만들면 위헌이다. 자,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 헌법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한 거는, 헌법에서까지 정한 거는 특정 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증여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 보유자가 양도세율이 높아서 증여로 돌리는 거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지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은영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제 뭐라고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자, 또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정부가 증여취득세 인상을 위한 세법을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한 달 만에 곧바로 바꿨죠.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언론사의 논거가 뭐였냐면, 세법은 법률 개정에 있어 기술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잘못 만들면 위헌 심판을 회부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예외 사항과 공제 조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해당 기사의 의견이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빠르게 법이 좀 개정이 됐죠.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기재부 세제실의 반대가 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특정 집단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로서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내용에 순순히 동의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최근에 통과가 된 임대차 3법. 자, 그런 거 보면 사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고등학교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원래 이런 쪽에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도 그냥 당연히 잘 안 보죠.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차 3법 통과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명한테 영향을 미치는 법 같은데 너무 빨리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게 각자 잘 대응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길게 보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굳이 양도세 내고 또 부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또 한 번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똘똘한 물건일수록 증여가 더 유리하다. 자, 다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한 입장이라서 이미 증여 취득세율을 12%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실 때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제 의견을 좀 달았는데, 세법 역시 법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된 거거든요. 이 법은. 그리고 세법은 이 국민의 재산권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정성도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조금 약간 발음이 약간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고 왔거든요. 스케일링 하는데 요즘에는 아프지 말으라고 잇몸을 약간 마취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치과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혀가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발음이 꼬인 부분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치아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합시다.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